촛불실온 함께 듣기. 촛불실온 방송은 음성 재생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독도 지우기에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까지 늘어나는 탄핵 사유. 윤석열과 기시다의 밀약.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광화문역, 안국역, 잠실역에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지하철 역사뿐이 아니라 용산 전쟁 기념관 내에 독도 조형물도 철거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서울시 교통공사는 시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철거했다고 했고, 전쟁 기념관은 조형물이 낡아서 수장고에 넣어뒀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 그리고 28일 인천 1호선 간서고거리역에 있는 독도 포토존도 철거됐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독도 방어 훈련도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 훈련 내용도 정확히 할 수 없고 명칭조차 독도 방어 훈련이 아닌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바뀌었다. 이전 정부에서 독도 방어 훈련은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까지 동원하고 사전에 훈련 계획을 알리며 공개적으로 실시했던 것과 비교된다. 대한민국 지도에서 독도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군장병 정신전력 교재에는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한반도 지도에 표기조차 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해외안전 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제외 공간으로 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하기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체계적으로 지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위대를 부르는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8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체결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답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차관은 논란이 되자 3시간 만에 정부 차원의 검토는 없었다며 입장을 바꿨지만, 정부 고위 공직자가 한일 군수 지원 협정을 공개석상에서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으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과 함께 군사 협력 체제의 양대축으로 꼽힌다.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전쟁 준비 협정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군사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한일 군사 동맹의 끝판왕이다. 지소미아를 체결했던 박근혜 정부도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까지는 체결하지 못했다. 군수 지원은 유사시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전쟁 준비를 의미한다. 윤석열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한미일 안보 프레임워크를 체결하며 실질적인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했으며, 올해 6월에는 한미일 3국의 첫 다영역 정례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실시한 바 있다. 윤석열과 기시다, 어디까지 합의한 것인가? 지난 8월 29일 윤석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2번째 국정브리핑을 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기시다와 지금까지 11번의 정상회담을 했다며, 정상외교라는 것이 양국 정상들이 기탄 없이 논의한 내용들을 다 공개하지는 않기에 국민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이 이를 굳이 언급함으로써 한일 간 밀약설에 대한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취임 후 2달 반에 한 번꼴로 기시다를 만난 윤석열은 대체 일본과 무슨 합의를 했을까?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예 팔아넘긴 것인지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 특권이 명기되어 있다. 윤석열의 최근 친일 행보는 분명한 외환 혐의다. 즉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계속 쌓여가고 있고 탄핵의 시간표는 점점 당겨지고 있다.